안녕하십니까. 니콘 포토 아카데미 스티브 쌤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 장전리 이끼 계곡을 촬영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촬영했던 사진들을 가지고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디지털 현상을 하면서 사진이 완성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에 왔습니다. 수량도 많고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전리 이끼 계곡에 왔습니다. 자, 가시죠. 오, 이쁘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쉐입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 와가지고 구성을 물줄기를 어떤 구성으로 표현할 건지 그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전리 이끼 계곡은 강원도의 3대 이끼 계곡이죠. 무건리 이끼 계곡, 장전리 이끼 계곡, 상동 이끼 계곡 그 중에 하나인 곳인데요. 저도 여름이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장전리 이끼 계곡을 다녀왔는데요. 사진 촬영하는 것들은 전편에 보셨을 거고 오늘은 그 사진 촬영해온 것을 가지고 라이트룸을 이용을 해서 현상을 하고 또 같이 사진이 완성되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면 여러분들 사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끼 계곡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끼의 그런 디테일을 잘 담아내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끼의 곳곳에 퍼져 있는 물기들이 있는데 그 물기들은 결국은 그 빛을 반사해서 하이라이트를 발생하게 되고 또 하이라이트가 발생된다는 뜻은 거기에 니키 하이라이트가 발생된다는 것은 거기에 빛이 반사가 돼서 결국 그 부분의 그 이끼 부분의 디테일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끼곡 촬영할 때는 꼭 CPL 필터를 써야 되는데요. CPL 필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CPL 필터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 때가 좋을지를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맥시멈으로 효과를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절반 정도 효과를 줄 때가 있고요. 결국 물의 반사와 이끼 쪽에 있는 물의 반사들을 적당히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에는 맥시멈으로 돌려놓고 하시는 것이 아마 이끼의 표현에는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촬영할 때 요소 중에 고려하셔야 될 것은 폭포의 그런 유속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유속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30초일 때는 너무 이렇게 뭉개져서 폭포가 좀 크리미해지는 거는 있지만 조금 그 섬세한 그런 약간 그 샤프한 맛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즐겨 촬영하는 셔터 스피드는 1.6초 정도. 예전에 운야 해변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물의 흐름을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셔터 스피드를 저는 한 1.6초에서 2초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운 새벽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sho속이 안 나와서 보통 30초, 25초 이렇게 찍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물의 표현이 뭉개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밝아졌을 때, 셔터 스피드가 나올 때, 아니면 뭐 ISO를 조금 높여서 촬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긴 있겠는데요. 여튼 그런 것들을 두 가지 정도는 꼭 유념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적으로 세 번째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장비 세팅인데요. 현장에서 이제 그 걸어 들어가서 계곡을 만나서 기쁜 마음에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계곡에서 이제 장비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조금 불안합니다. 예, 바위들도 미끈미끈하고, 그래서 지난 편에 화면에 보셨다시피 조금 이제 바깥쪽에서 장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곡 쪽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시면 조금 안전하게 이제 장비 세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불안한 데에서 삼각대를 놓고 또 거기에서 필터도 장착을 해야 되고 뭐 카메라도 장착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카메라를 떨어뜨려서 손상되는 일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하나, 삼각대를 펼 때 완벽하게 다 피셔야 됩니다. 삼각대를 지지할 수 있는 데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계곡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높이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좁혀서 이렇게 세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삼각대는 다 펼쳤을 때 가장 안정적인 것을 보장을 하고 이렇게 좀 좁혀서 세우면 당장 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언제 어느 때 툭 쳐서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삼각대는 완벽하게 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라이트룸을 통해서 현상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으니까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현상하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현상한 내용들을 이렇게 따라서 나중에 집에서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영상을 이제 순간순간 정지시키면서 슬라이딩 바도 움직여보고 그렇게 해서 고급 품질의 사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네, 라이트룸을 키시면 이제 라이트룸에서 보게 되시면 2019년 8월 11일 180장의 이제 그 장전이 있기 계곡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은 사진을 쭉 훑어보시면서 좋은 컷들을 골라내시는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컷을 좀 정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쭉 그날 촬영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보면서 네, 내가 촬영을 이렇게 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쭉 보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현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현재 카메라는 니콘 D850을 썼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현재 카메라는 니콘 D850을 썼었고요. 렌즈는 1424 니콘의 관광 렌즈 1424를 썼습니다. 1424 렌즈는 이제 렌즈가 두툼하게 이제 그 앞에 구경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후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필터 시스템을 쓰려면 이제 좀 큰 거를 써야 되는데요. 제가 아직 그 1424 필터 시스템은 없어서 현재로서는 CPL이나 그 다음에 GND 필터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현상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위에 보시게 되면 현상 모듈이 있죠. 현상 모듈로 가서 현상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현상 모듈로 오게 되면 이제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들은 히스토그램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안 생겼죠. 여러분들이 입기계곡 사진 찍을 때 너무 과다 노출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있는 흰색 물이 흐르는 곳이 과다하게 하이라이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촬영을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친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경고창을 뜨면 현재 아직까지는 경고가 없지만 뭐 조금 더 심하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만약에 찍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쪽에 너무 하얗게 되기 때문에 경고창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기계곡 촬영할 때는 거의 제가 좀 부족 노출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하이라이트가 발생하지 않게끔 여기 히스토그램을 보게 되면 이쪽에 하이라이트 양이 굉장히 적죠.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화이트 밸런스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출도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비도 여기서 대비를 먼저 주지 않고 저는 현상을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대비를 주는 편이에요. 자, 하이라이트는 조금 깎겠습니다. 이쪽 밝은 부분에 하이라이트는 조금 깎아서 저 물의 디테일이 좀 보이시는 게 보이나요? 예, 밝았을 때와 어두웠을 때.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좀 이렇게 깎아줍니다. 예, 100% 깎아줘서 완전히 하이라이트를 제거해야 되는데 너무 깎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 위에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용량만 벗어난 정도까지만 하시면 아주 충분한 하이라이트 억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섀도우. 어두운 지역은 지금 어디죠? 이런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에요. 근데 어두운 부분이 좀 많죠. 왜냐하면 지금 부족 노출로 찍었으니까 마이너스 한 1스탑 정도 어둡게 찍었으니까 그래서 섀도우를 조금 올려줍니다. 근데 이 올릴 때 보실 때 이제 안부의 디테일이 살아나는 걸 보셔야 되는데요.
예, 한 요 정도 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양으로서 이제 그 빛의 영역에서 색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화이트 양을 주는 건데요. 화이트 양은 이런 섀도우 지역보다는 하이라이트 있는 지역이 화이트 양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화이트 양은 이런 밝은 지역에 화이트 양을 말하는 건데 화이트 양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화면이 좀 밝아지긴 밝아지죠. 이렇게 너무 밝게 하면 안 되고 키포인트는 폭포물에 그런 그 디테일이 깨지지 않는 범위까지 이 정도까지 화이트를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 검정은 이제 섀도우 지역에 아무래도 검정이 더 많겠죠. 이렇게 폭포 이렇게 밝은 데보다. 그러면 이런 바위 틈 사이사이 섀도우 지역들이 블랙이 더 많은데 이 블랙의 양은 절대적으로 그 섀도우의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는 양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돌게 되면 전반적으로 너무 어두워져서 콘트라스트가 생겨서 짱짱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은 일순간뿐이고 사진이 굉장히 지루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블랙 양을 때로는 이렇게 낮추지 않고 올려서 예, 올리면 지금 안 보였던 디테일이 있는 부분들이 더 살죠. 블랙 양은 섀도우 양하고의 그런 상관 비례가 있는데요. 섀도우에서 어느 정도 광량을 잡아준 다음에 색의 영역에서 블랙 양을 조금 빼주면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요 밑에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 쪽을 보시게 되면 클래리티를 좀 올리면 이제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대1로 확대를 했을 때 이끼 상태나 이런 디테일들을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심도도 잘 맞았는지 그런 걸 보셔야 되고 현재 조리개는 여기 보시다시피 11로 나서 지금 전경과 중경 또 원경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심도가 어느 정도는 예, 맞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경 쪽은 조금 샤프한 맛은 좀 떨어집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서 클래리티를 올려주실 때 ISO 100 기준에서 20을 넘지 이렇게 너무 짱짱하게 하지 말고 한 15에서 한 20 정도 수준 정도 하시면 적당하십니다. 바이브런스 생동감인데요. 조금 올려줘서 조금 색깔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되고 한 15에서 한 20 정도 수준 그 정도 해놓으시면 가장 생동감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채도는 여기서 제가 안 건드린다 그랬죠. 채도는 여기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색이 화면 전체의 전반적인 채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되게 촌스러워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안 건드리고 색깔별로 HSL에서 조절한다고 했죠. 톤 커브는 나중에 생략하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HSL로 가셔서 여기서 내가 뭘 할 거냐 이 화면에서 지금 내가 특별히 건드려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본다 그런다면 지금 특별히 광도에서 볼 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나뭇잎이 이쪽에 빛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무리가 되는 범위는 아니고요. 여기서도 지금 녹색 계열이 제일 많죠. 이끼 계곡이니까 녹색 계열을 한번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광도를 좀 줄여서 너무 좀 칙칙해지나요? 또 너무 밝아지나요? 현재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요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끼 부분을 빛의 양으로 표현을 한다 그럴 때 여기에 녹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노랑도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이 몇 퍼센트 섞여 있는지 모를 때 쓰는 도구가 여기 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여기에 있는 이끼 색깔을 클릭을 한 다음에 위로 올리면 전반적으로 밝아지죠. 지금 옐로우가 밝아지고 그린이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슬라이딩 바로 이렇게 낮추면 그린도 낮아지고 옐로우도 낮아지고 즉 이 부분의 녹색에는 노랑과 그린이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로 가서 광도를 살짝 낮춰줘서 마이너스 5, 10 정도 낮춰줘서 여기 이끼 계곡들이 반사돼서 번들거리는 거를 조금은 잡아줄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스프릿 토닝. 여기에서는 스프릿 토닝을 통과하겠습니다. 예, 디테일, 예, 디테일 들어가서, 예, 이끼 계곡은 어떻게 보면 이런 폭포의 물과 이쪽에 화면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본 화면을 크게 확대하셔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끼의 그 디테일과 물의 디테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샤프닝을 올려야 됩니다. 그 전에 보셔야 될 게 이제 그 어딘가에 그 화면에 있는 노이즈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1대1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노이즈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ISO 64로 굉장히 깨끗한 품질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64라면은 노이즈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빛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루미넌스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샤프니스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샤프니스는 ISO 100 기준으로 했을 때 80에서 한 90 정도까지 괜찮아요. 예, 이 부분이 디테일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샤프게 할 거냐, 화면 전체적으로 샤프게 할 수도 있고 마스킹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 Alt 키나 맥이면 옵션 키를 누르셔서 마스킹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얗게 반전이 되고 싹 올리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만 샤프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요 정도. 예, 그러면 샤프니스 84를 먹은 지역이 이렇게 마스킹을 한 곳만, 즉 하얗게 된 부분만 84를 먹고 검정색으로 된 부분은 샤프해지지가 않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더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 현재 노이즈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역시 놀라운 거는 니콘의 1424 관광 렌즈, 대표적인 관광 렌즈인데 지금 뭐 렌즈 중심부로부터 구석구석 그 렌즈 주변부까지 너무너무 샤프한 것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1424 렌즈가 정말 대단한 렌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1424 렌즈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필터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그 화면 밑에 보게 되면 물 쪽에 반사가 일어나서 약간 좀 번들번들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끼 부분에 이런 바위 있는 부분에도 보면은 이렇게 물이 반사가 돼서 번들번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끼의 디테일을 좀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또 채도도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진은 CPL 필터를 써서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기본은 됐고 그 다음에 렌즈 코렉션 가셔서 크로마틱 알버레이션은 꼭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렌즈 교정 하시게 되면 메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라이트룸에서 어떤 렌즈로 찍었는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펴줍니다. 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 주변부는 약간 좀 휘어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비교해 보시면 이렇던 사진이 이렇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찍혔어야 되는 겁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비네팅도 렌즈 주변이 제대로 밝아졌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으면은 뭐 오른쪽으로. 근데 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건드릴 정도는 아닐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자, 트랜스폼 현재로서는 어떤 기준이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X축, Y축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수직 수평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맞추는데 이런 이기계곡 사진에는 수평 수직이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나무도 이렇게 기우뚱하게 서서 자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토를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그 버티컬만 잡아줍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 앵글이었다면 반대로, 로우 앵글이었으면 반대로 그렇게만 잡아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기계곡은 제가 이거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효과. 뭐 효과는 뭐 비네팅 효과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마운트를 이렇게 주면 주변부가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뭐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건데 뭐 이거는 일반적인 사진 때만 쓰는 거고 이렇게 좀 정교한 사진을 할 때는 전혀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방사형 필터를 써서 내가 원하는 지역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제가 즐겨 쓰는 필터 중에서 그레듀에이티드 필터, 물리적인 그레듀에이티드 필터를 쓰는 게 더 화질은 더 좋습니다. 근데 없을 경우에 라이트룸에 있는 그레듀에이티드 필터, 점진적 필터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용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오른쪽 위가 조금 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서 효과를 따닥 눌러서 0으로 만들고 여기서 노출감만 조금만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쪽이 너무 빛이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번들거리는 것보다는 조금 톤 다운을 시켜서 노출을 조금 어둡게 해서 시선을 좀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쪽 포그라운드 쪽이 조금 이제 좀 과다하게 밝아서 그레디에이트 필터를 다시 써서 항상 그 지난번에 했었던 게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렇게 커스텀으로 되어 있죠. 사용자 정의로 이펙트를 해서 0값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서 이렇게 중간부터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서 요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이걸 잡아서 노출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네, 요 정도. 네. 예. 그 다음에 방사형 필터를 써서 렌즈 주변에 불필요하게 시선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들을 피사체를 시선을 모아줄 수 있게끔 가운데를 좀 몰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방사형 필터를 써서 중간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폭포의 쉐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기우뚱하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잡아서 살짝 돌려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여기가 이제 이 사진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지역인데요. 현재 벌겋게 나오는 것들은 이 지역이 효과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안쪽에 하고 싶으시면 여기 반전을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은 바깥의 쪽을 효과를 줄 거기 때문에 바깥의 쪽을 조금 어둡게 해서 현실적으로 그날 현장에서 봤었던 느낌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새벽 시간이었고 지금 촬영 정보를 보게 되면 7시 42분 이제 해는 떴지만 계곡까지 빛이 들어오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이 폭포 있는 데보다는 살짝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존을 내가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그렇게 되면 이 필터를 쓰기 앞전에 원형 필터를 쓰기 앞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 레디얼 필터를 써서 안쪽을 조금 더 시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다 됐고 이제 항상 다시 기본으로 올라가서 이제 섀도우 지역을 한 번 더 보고 화이트 양을 한 번 더 봅니다. 화이트 양은 저 물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이시죠? 너무 과도하면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을 범위까지 맥시멈까지 그렇게 넣어주면 여기 부분에 그 디테일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약간 좀 칙칙한 색이었다면 화이트 양이 좀 늘어나면서 색이 좀 경쾌해지고 대신에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화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될 정도까지 위에 히스토그램이 변하는 것도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맥시멈이 이 정도까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모든 RGB를 포함하고 있는 픽셀들 중에서 화이트 양을 표현하는 RGB들이 많이 모여있는 픽셀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진이 조금 밝아지고 경쾌해지고 명랑해지고 상쾌해집니다. 자, 아까는 블랙을 이렇게 플러스 40으로 뺐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더 밝게 하면 또 희미해지고 너무 내리게 되면 또 이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0값에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했었던 블랙 양이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이제 마지막에 컨트라스트인데요. 컨트라스트는 흑백 대비죠. 명암 대비. 그래서 화이트와 밝은 건 더 밝아지고 어두운 건 더 어두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올리게 되면 지금 보시면
밝은 건 더 밝아지고 어두운 건 더 어두워지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진이 짱짱해 보여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초심자들이, 초보자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 컨트라스트 영역인데요. 처음에 볼 때는 사진이 굉장히 짱짱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오래 보게 되면 사진이 좀 질리거나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고, 또 컨트라스트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채도가 과도하게 또 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트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슬라이딩 바 중에 하나인데요. 차라리 그걸로 이 컨트라스트 바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 블랙량을 가지고 컨트라스트를 조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품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요 정도 하고 컨트라스트는 안 건드릴게요. 네, 노출도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출로 바뀌지 않고 화이트 양으로 네, 디테일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이렇게 하면 현상을 다 맞췄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마지막으로 점검하셔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또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현재는 촬영할 때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했고요. D850의 오토 화이트 밸런스 굉장히 좋아서 뭐 굳이 화이트 밸런스를 굳이 맞춰가면서 촬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D810을 쓰시는 분들, D750을 쓰시는 분들, 아니면 중급기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호소하시는 게 화이트 밸런스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화이트 밸런스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계곡물의 흰색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D850은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절대적인 하얀색을 나타내고 있죠. 퍼렇지도 않고 느리기리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저는 만질 필요가 없지만, 간혹가다 여러분들 사진 촬영한 것 중에서 좀 그 폭포물이 녹색기가 들 때가 있고 또 퍼럴 때가 있어요. 퍼럴 때는 대부분이 그늘진 지역의 계곡물일 때 계곡물이, 폭포물이 퍼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늘진 지역이기 때문에 RGB 중에서 블루 파장이 오래 살아남아서 그늘 지역이 푸르스름해지는 건데요. 그걸 좀 조심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녹색 계열이 좀 많이 가미된 폭포물을 만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주변에 이끼나 나뭇잎이나 이런 녹색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화이트 밸런스를 카메라가 잡은 건데, 그럴 때에는 틴트에서 녹색 계열을 좀 빼주시면서 이 물 색깔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찍혔다 그러면은 저 물이 흰색은 흰색이지만 약간 누리끼리한 흰색이죠. 그럴 때는 좀 차갑게 만들어주고, 또 너무 차갑게 만들게 되면 물이 펄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어떤 분들은 아직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니까 또 드라마틱해 보이고 막 물이 막 퍼르니까 더 시원해 보이고 뭐 이래서 저는 물 파란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뭐 작가의 몫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물 색깔은 물 색깔일 때 결국은 이끼 색깔도 이끼 색깔이 나온다는 거, 그게 화이트 밸런스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물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물 색깔이 하얀색이 될 때 정도까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629에 틴트가 플러스 14인데요. 아까 에지샷으로 했을 때는 6000에 14 정도.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정도 내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렇게 너무 펄해지지 않게끔, 펄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얀색일 때 5514 괜찮네요. 데일라이트, 즉 보통 낮에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 켈빈 값이 5000에서 5500이니까 화이트 밸런스는 거의 정확하게 맞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됐으면 이제 만족했고요. 그러면 일단은 별을 매겨 보겠습니다. 등급을 3 정도. 버릴 사진이 아니라면 3 이상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장을 다 했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사진도 똑같은 자리에서 찍은 건데요. 제가 조리개 수치도 안 바꿨고 이렇게 2장씩 찍은 이유는 제가 포커스 스태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밑에 맞추고 하나는 중간에, 하나는 먼데 맞춰서 이렇게 합치는 포커스 스태킹 작업을 위해서 여러 장을 찍은 건데요. 예, 똑같이 이렇게 현상을 해야 되느냐? 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진도 삼각대도 안 움직이고 거의 똑같은 노출에 거의 똑같은 시간대에 찍었던 사진인데 현상하는 거에 따라서 사진의 품질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쓰는 방법이 동기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 사진을 밑에 썸네일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조금씩 바뀌었네요. 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지금 거의 같은 시츄에이션이죠. 같은 상황이니까 맨 첫 번째 사진을 현상을 했다면 거기까지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눌러서 구간을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동기화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화 버튼을 뚝 누르시면 뭘 동기화하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화이트 밸런스, 기본적인 톤 전부 다 똑같이 해주세요. 전부 다 똑같이 해주세요. 하지만 크롭이나 스포트 리무브는 사진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빼고 전부 다 같이 해주세요 하고 동기화를 누르면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기화가 쭉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되면 네, 이 사진도 여기 보시게 되면 동기화 세팅이 됐다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아까 이 사진과 이 사진 네, 조금 달라졌죠. 네, 현상이 된 겁니다. 제가 포커스 스태킹을 위해서도 이렇게 여러 장을 찍었지만 또 여러 장을 찍는 이유는 계곡의 빛의 조건이 계속 바뀝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가 어떨 때는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햇빛이 들어와서 더 밝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두워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계곡의 그런 그 빛의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빛의 상황일 때 가장 좋을지 저도 확신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포커스 스태킹의 목적도 있었지만 그 가장 좋았던 빛을 담기 위해서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제일 좋은 베스트 컷을 A 컷을 골라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라이브러리 이렇게 돌아가서 전 다음번 사진을 한번 현상을 해볼게요. 이 사진은 이제 이 사진을 해볼까요? 네, 요거는 같은 장소에서 세로 구도로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가로 구도의 구성이 나오겠지만 또 세로 구도 했을 때 또 다른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뭇가지가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시선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거의 빛의 상황은 똑같았기 때문에 다시 디벨로프로 가서 맨 첫 번째 사진으로 가서 현상한 내용을 일단 복사를 하고요. 어떤 걸 똑같이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똑같이 해 하고 카피를 한 다음에 세로 사진으로 와서 여기에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대신에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면서 뭐가 달라졌죠? 예, 그레듀에이트 필터하고 방사형 필터가 바뀌어졌겠죠? 그레듀에이트 필터를 먼저 보니까 이쪽에 했네요. 네. 이쪽에는 그다지 빛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범위를 다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 필터를 가서 아까는 이쪽 방면이었다면 이번에는 방향이 좀 달라져야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범위도 조금 더 작아져야겠네요. 폭포가 있는 지점은 제한되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아까 그레듀에이트 필터 다시 들어가서 이 밑에 쪽에도 했었었죠. 네. 네, 이번에는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네, 근데 여기도 안부가 조금 많이 어둡네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노출을 조금만 밝혀놓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정도가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사진. 이 사진은 같은 장소였는데요. 이번에는 앞에 있는 굵은 나무들을 좀 걸쳐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예, 물 색깔이 조금 과도하게 좀 푸르스름해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얘기는 지금 노출이 좀 어둡다는 얘기인데 너무 밝게 하면 또 하이라이트가 생기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백색이 나오게끔 이렇게. 그 다음에 방사형 필터도 다시 클릭을 해서 너무 존이 넓으니까 이렇게 좀 좁혀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 부분의 나무가 좀 어두웠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를 좀 밝혀면 어떤 효과가 되냐면, 너무 밝아지면 이 내가 원래 목적을 했었던 폭포 쪽에 시선이 잘 안 갑니다. 인간의 뇌는 밝은 쪽을 먼저 보게 돼 있거든요. 인간의 시선은. 그래서 요 그레듀에이트 필터는 안 쓰고 앞에는 좀 어둡게 만들어서 시선을 폭포수를 모아주는 역할만 하는 그 조연의 역할만 그 대신 그 나무 이끼의 디테일은 사라지지 않는. 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크게 프린트를 했다 그런다면 디테일이 깨지지 않는 범위까지 그렇게 노출을 잡아주면 됩니다. 네, 다른 사진을 한번 현상을 해볼까요? 네, 다시 썸네일로 들어가서 필름 스트립으로 들어가서 네, 쭉 내려보겠습니다. 제품 사진도 촬영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장전리 이끼계곡에서 가장 그 화려한 장소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한번 현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날 수량이 아주 이뻐서 수량도 풍부해서 가장 아주 이쁘게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아까랑 빛의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ISO 100에 조리개 8에 1.3초 그 다음에 시간도 그렇게 많이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아까 현상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복사해서 현상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랑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갖고 왔는데 제일 달라진 게 뭐냐면 물 색깔이 달라졌어요. 즉 아까 시간대에 그 7시 때의 시간대와 지금 이 촬영할 때의 시간대가 비교를 해보면 9시 21분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변했거든요. 그렇다면 태양이 떠올라서 계곡을 비추는 그런 빛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사를 해오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복사를 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빼고 복사를 해왔으면 화이트 밸런스는 그대로였겠죠.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여기 위에서 화이트 밸런스에서 에지샷 그러니까 처음 내가 촬영할 때 촬영 원본 값으로 해놓으시면 화이트 밸런스가 변합니다. 예, 변한 거 보시죠.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하얗게 표현이 돼야 됐던 폭포가 아까 좀 이른 아침에 새벽 7시 때에 이른 아침에 화이트 밸런스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변한 건데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현상을 하거나 아니면 복사해 올 때 아까 화이트 밸런스는 복사하지 말고 그냥 다른 내용만 복사해 온다거나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아주 이쁜데요. 네, 방사형 필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방사형 필터 여기 있죠? 아까는 이런 모양새를 갖고 왔다면 이번에는 조금 존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조금 넓혀서 이쪽 외의 지역을 좀 톤 다운 시키게끔. 두 번째, 아까 그레듀에이트 필터를 아까 위에서 내려왔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이쪽보다는 이 왼쪽이 더 밝죠. 그러니까 요거 모양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네. 위에만 좀 잡아주겠습니다. 이랬던 부분들을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아래쪽도 있었죠. 아래쪽은 아까는 범위가 요거였다면 요번에는 범위를 없는 게 더 낫네요. 없으면 딜리트 하면 없어지고요. 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이끼들의 어떤 디테일을 다 볼 수 있게끔. 네,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요랬던 사진이 요렇게. 예.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어둡나요? 노출로 하지 않고 화이트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트형으로 했더니 네, 조금씩 변하죠. 대신 하이라이트가 너무 생기지 않아서 물줄기의 디테일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까지 이렇게 네, 이 정도. 네,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다 됐으면 내보내기. 네, 여기서 파일 내보내기 하셔도 되고
하면 내보내기 뜨죠. 그러면 하드 드라이브에 JPG를 내보내는데 어디다 내보낼까요? 이렇게 정해서 현재는 2019년으로 가서 이날이 8월 11일이었죠. 8월 11일 장전미 읽기 예고 생성을 하고 거기에 선택을 한 다음에 뭐 이름 바꿀 필요 없고 JPG의 100%의 리사이즈는 3000픽셀, 웹에다 올리는 정도는 3000픽셀이면 충분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5000픽셀로 해놓겠습니다. UHD 시대이기 때문에 3840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그래서 스크린 해놓고 워터마크 넣겠습니다. 내보내기를 누르면 상단 왼쪽에 보시면 내보내기 하고 있죠. 나왔으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네, 이쁘네요. 이쁩니다. 크게 볼까요? 네, 아주 디테일이 다 살아있으면서도 안부의 디테일도 살아있고 컨트라스트도 훌륭하고 굉장히 샤프한 사진이 됐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나요? 예, 저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날 수량도 풍부했고 굉장히 빛의 조건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너무 만족스러운 사진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전리 읽기 계곡 출사기는 지난 시간에 보셨고 이번에는 그 사진을 갖고 와서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어떻게 현상을 하는지 또 현상에서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렇게 라이트룸 현상까지 하셔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진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출사기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